자, 이번에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글로벌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굿모닝입니다. 네, 이 두유 맛있어가지고 조금 이따가 저 밖에 있거든요. 그래요? 되게 든든하고 맛있습니다. 방송 끝나고 마셔보겠습니다. 걸쭉하고 물이 안 들어가 있어요. 100%. 그래요. 콩국수 먹어도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이제 가장 주요한 이야기를 우리 교수님과 나눠볼 텐데, 먼저 오늘도 어김없이 영어 문장을 저에게 어제 하나 보내주셨어요. 어제 보내드린 거는 좀 쉬웠어요. 그렇죠? 네. 네, 뭐 문장 자체는 쉬웠는데 이 내포된 의미가 뭔지가 더 중요할 테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그러니까 이번 지금 현재 실적 시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야구로 치면 한 2이닝 정도 우리 온 것 같은데 야구가 9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전략가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Outlook is good, but not great. 제가 두유 먹느라 죄송합니다. 천천히. 전망은 좋지만 not great라면 뭐 엄청나게 훌륭한 건 아니다.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눈높이가 좀 높아졌잖아요. 왜냐하면 네. 오늘 다시 S&P 기준으로 5,800을 회복을 했죠. 그래서 오늘 보면 오늘 S&P 기준 주가 오른 거에 온전히 모든 부분이 테슬라 주가가 22% 올랐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가 안 올랐으면 똔똔이라고 그렇죠. 이제 미국에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테슬라는 뭐 실적도 좋았고 상당히 자신감을 일론 머스크가 표출을 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이제 3분기 지금 눈높이가 낮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뭐 낮은 눈높이를 좀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지만 워낙 그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잖아요. 5,800이라는 거는 퍼 기준으로 22배니까 네. 시장이 상당히 많이 그 전망에 대해서 가이던스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합을 하지만 great, 엄청나게 깜짝 놀랄 그런 가이던스를 주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하여간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지금 눈높이가 높아졌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중요하죠. 다음 주가 우리가 그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지금 연이어 발표를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실제 뭐 넷플릭스도 좋았고 그다음에 어제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수요일 날 장 마감 후 발표한 테슬라가 좋아서 뭐 한번 좀 기대해 볼 만한 게, 그러니까 시장이 상당히 똑똑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최근에 주가가 미국이 초강세를 보인 게 어느 정도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주가가 미리 선반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실적 시즌 이제 막 초입에 들어섰는데 가장 주요한 다음 주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둔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 또 글로벌 인터뷰에서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주제는 뭔지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매크로 뉴스 3개, 그다음에 이제 산업 기업 뉴스 3개를 했는데 오늘도 이제 저는 일간지를 4개를 봐요. 아침마다. 그러니까 신문을 4가지를 봐. 그러니까 5가지네. 그러니까 그 일간지 2개, 경제지 2개, 그다음에 영자 신문 보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이 시간에 나와도 신문이 배달됩니다. 근데 제목이 크게 미 대선 박빙이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관련해서 선거 전후로 우리가 뭔가 이 트럼프가 이길 경우 아니면 해리스가 강세를 보일 경우 결국 이길 경우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뭐 전략을 바꿔야 되냐. 근데 실제 미국에서 계량 분석을 제일 많이 하는 디멘셔널이라는 그 퀀트 펀드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그 한 100년 동안 데이터 분석을 보면 아무런 그런 거는 쓸모없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던 대로 장기 투자를 해라. 근데 제가 이제 그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이 지금 야구로 치면 2분기 정도, 2회 정도 됐는데 실적이 상당히 순조롭습니다. 뭐 금융주 실적은 아주 좋았고 지금 뭐 넷플릭스, 테슬라 좋았고 근데 조금 부족한 데들도 있는데 약간 조금의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약간 파워풀하진 지금 못한 것 같고 그 말씀을 드리고 미국 경기가 괜찮은데 제조업이 지금 상대적으로 좀 약하고 그다음에 그 집값은 어느 정도 강보합을 유지하는데 주택 매매 건수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국내에서 뭐 마성용이 어떻다, 뭐 강남의 거래가 어떻다, 이제 주택 매매 건수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래 건수가 30년 만에 최저치를 지금 기록할 정도로 실제 거래는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매크로 관점에 있어서 특히 이제 미국 사람들도 집을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의 효과 측면에 있어서는 주택 경기도 우리가 좀 팔로우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별 기업 뉴스로는 스타벅스가 원래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해야 되는데 여기 새로 CEO가 부임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실적이 워낙 안 좋고 이건 나의 책임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전에 CEO가 했던 거라 그래서 잠정 실적을 보통 미국 기업은 발표를 안 하는데 네. 화요일에 잠정 실적을 발표했고 처음엔 애널리스트들이 엄청 부정적으로 반응했다가 극복하고 오히려 주가는 그 이후로 강보합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디즈니가 항상 그 CEO 문제로 지금 옥신각신 많이 하고 그다음에 행동주의자까지 붙어서 뭐 교체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방어 전략을 쓰고 그러는데 그 모건 스탠리 전 CEO를 이사회 의장으로 앉히는 상당히 그 어려운 의사결정을 했는데 상당히 아이거라는 분이 되게 그 CEO가 컴백을 해서 상당히 자기가 좀 독주를 하는 모습이어서 모건 스탠리 CEO는 월가에서도 한 15년 동안 좋은 트랙 레코드를 보내서 네. 디즈니 주가를 우리가 한번 다시 들여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이제 제 유튜브에서 어제 한 5시쯤 올렸는데 테슬라 3분기 실적이 진짜 깜짝이었고 저는 좀 괜찮을 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조금 조심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장치 산업이라는 게 상당히 이익의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예상하기 어려운데 깜짝 실적을 냈고 실제 그 1시간 동안 진행된 그 발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 기업들은 지배주주나 CEO가 IR 행사를 다 주관을 한다. 근데 어제도 너무 부러웠던 게 그 바쁜 일론 마스크가 왜냐면 트럼프 행사 선거장에도 막 뛰어다니고 그러잖아요. 일론 마스크가 임원들하고 나와서 막 토론하는 장면도 있고 그래서 야, 역시 미국은 진짜 주주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 이제 그런 것을 알 수 있고 머스크가 3분기 실적이 워낙 좋아서 숫자 얘기는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자신감을 표현하면서 AI 얘기, 자율주행, 그다음에 설비 투자가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 지금 AI에 들어간다. 실제 오늘도 그 뉴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테슬라의 AI 서버에 들어가는 AI 칩을 네. 뭐 맥스 한 1조 원 공급할지도 네, 모른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생태계 아니에요, 되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매크로 관련한 이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관련해서 뭐 결국엔 결론은 누가 되든 장기 관점으로 보자라는 건데 그 내용부터 한번 좀 확인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도 언론이 뭐 보수 언론이 있고 이제 진보가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뉴욕 타임스는 그 약간 진보 성향인데 여기는 미국 대선은 상당히 지금 접전이다. 타이드라는 표현을 썼고 그다음에 다른 제목을 보면 월가의 그 전문가들이 프로들이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에 지금 배팅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어제 이제 밤에 제가 뉴스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 파이낸셜 타임즈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 서베이라고 하면서 트럼프가 약간의 그 차이로 이제 앞서고 있다. 근데 실제 막상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제가 한 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8월까지는 해리스가 등판하기 전까지는 트럼프 관련주들이 상당히 올해 아웃퍼폼을 했고 실제 8월 이후로는 좀 꺾였는데 그럼 우리가 과연 뭐 포트폴리오를 손을 대야 되냐 가령 ETF를 들고 있는 분들이 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런 질문을 드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디멘셔널이라는 데가 이제 어떤 데냐면 한국에서도 뭐 우리나라 연기금도 여기에 이제 그 펀드에 자금 배분을 해주는데 미국에서 가장 이 퀀트 분석을 제일 잘하는 그러니까 이제 노벨 수상한 그런 그 뛰어난 학자들을 많이 고용하고 엄청나게 리서치에 관해서는 시장에 관한 리서치는 최고로 쳐주는데 여기 보시는 이 표가 우리 옛날에 수학 때 여도운 앵커 뭐 통계학 같은 거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규 분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화살표가 있는 게 그 그러니까 1926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그 매월 한 달의 수익률이 그 하나도 수익률이 없었으면 화살표 밑이 그 제로예요. 왼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 수익률이고 마이너스 25% 가장 왼쪽으로 가면 그 달에 마이너스 20%
수익이 난 거, 가장 오른쪽으로 가면 한 15%에서 20%의 수익이 난 건데 한 달치 누적으로 지난 100년 동안 데이터를 더한 겁니다. 근데 그 보면 미국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1% 정도 수익이 나니까 약간 오른쪽으로 좀 치우쳤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기 조그만 빨간 점들이 있죠. 네. 빨간 점은 파란 점, 빨간 점. 빨간 점은 이제 공화당이 이기는 네. 경우에 그 달의 수익률. 네. 파란 거는 민주당이 이기는 경우 그 달의 수익률. 근데 우리가 11월에 누가 이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빨간 거랑 파란 거의 분포를 보면 양쪽에 흩어져 있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실제 어느 당이 이기든 간에 그 달의 주가는 그때 큰 의미가 없었다. 그래서 이거는 과학적인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가들이 엄청나게 노이즈를 만드는데 네. 너무 휘둘르지 말고 우리는 그냥 하던 투자를 꾸준히 장기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하령 S&P 500이나 QQQ를 들고 있는 분들은 그냥 가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뭐 단기적으로 약간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테마가 형성돼서 특정 기업의 주가가 크게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모습은 있겠지만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그 구간에 보면은 다시 지나고 보면 그게 노이즈고 주가가 네, 다시 네. 빠지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 이벤트, 네. 이벤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너무 여기에 우리가 그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이제 실적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아직 뭐 초입이기는 하지만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이번 분기에 대한 실적의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순항을 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3%가 요즘 그 최근에 좀 뭐 가깝게 지내는 그 펀드 스트레이트, 톰 리가 이제 공동 창업한 회사는 계속 다양한 그 실적을 계속 업데이트를 매일 해줘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회사의 그 이메일 서비스를 받아보는데, 네.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보면 S&P 500개 회사 중에 28%인 138개가 실적 발표를 했고 이번 주에 111개가 발표를 한다니까 이번 주가 지나면 500개 중에 한 반 정도가 발표를 하니까 빅테크는 남아있지만 상당히 개수로는 상당히 많은 회사가 발표를 하는 거고 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참 미국은 신기한 게 분기 실적이 한 7, 80%가 항상 비트를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발표한 회사를 놓고 보면 78%가 비트를 했고 EPS 기준으로 그 비트한 정도가 6 퍼센티지 포인트. 그러니까 우리가 100을 기대를 했으면 106이 나왔다는 거죠. 주당 손익이. 그다음에 21%가 미스를 했는데 기대치보다는 그다음에 미스한 퍼센티지가 마이너스 6 퍼센티지 포인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칭적으로 있다는 거고 매출은 한 59%가 비트를 했다. 왜냐하면 이게 매출보다는 이 그 손익계산서에서 밑으로 내려올수록 추정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순이익은 한 80% 정도 예상치보다 높았고 매출은 한 60%. 그래서 상당히 뭐 순항을 한다. 근데 조금 뭔가 부족한 느낌은 들어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3분기 실적 기대치가 플러스 3%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훨씬 좀 더 파워풀하게 더 비트하는 거가 좀 나왔어야 되는데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기업도 다 비트를 했는데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비트의 그 퍼센테이지가 좀 약해서 오히려 주가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20% 비트하길 바랬는데 한 15% 이러면은 비트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주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은 약간 후행하는 경향이 있고 결국 자금을 운영하고 시장에서 참여하는 건 펀드 매니저 아니에요. 근데 펀드 매니저 생각은 애널리스트랑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는 비트를 했지만 펀드 매니저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2% 부족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주가가 지금 뭐 이미 높아져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 어느 업종이 지금 서프라이즈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느냐 보면 금융업종이 35개 회사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72개 중에 90반 이상이 이미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큰 월가의 금융지주사는 다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금융지주사, 파이낸셜들이 비트의 정도가 91%, 아주 좋습니다. 테크놀로지 회사도 88% 지금 비트를 하고 있고, 사촌 동생인 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83%를 비트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계속 좀 주목을 꾸준히 하자는 헬스케어도 91%를 비트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좀 기대하고 조금 그
우리 서학개미 분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종들이 상당히 좋은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네. 금융주는 눈높이가 되게 낮았는데 그것보다는 좀 비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결국 그동안 발표한 실적과 남은 회사들의 전망치를 블렌딩을 해서 보면 여기 이제 이것은 이제 결국 그 가장 오른쪽에를 보시면 그 과거 그러니까 이미 발표된 것과 예상치 발표 안 한 회사들 거를 블렌딩을 한 거예요. 그래서 S&P 전체로는 지금 한 4% 정도 이익 증가가 예상이 돼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어닝 시즌 들어오기 전에 3%까지 낮춰졌는데 그렇죠. 약간 눈높이가 높아졌는데 아직은 흡족하지는 않다. 근데 이제 아마 다음 주에 빅테크들이 실적에 나오면 그 회사들이 덩치가 크니까 이 그 증가율이 좀 상향 조정이 될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하여간 가장 강력하게 지금 실적을 내고 있는 것은 테크놀로지, IT고 여기는 한 17%의 이익성. 아까 좀 전에 우리 그 교회 오빠 박 팀장이 빅테크가 18%인가 19% 이익 증가율이 네네네. 예상된다는 게 이제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뭐 우리 그 국내에서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들고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순항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네.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빅테크 기업들의 대거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기대를 크게 우려를 크게 할 필요는 없는데 사실 근데 그 이제 기대치를 얼마나 많은 비율로 넘어서게 될지는 한번 관전 포인트로 삼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택 판매 관련한 데이터 이어서 좀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국내는 우리 가계 자산의 한 75% 80%가 집안이에요. 네. 최근에 보면 뭐 30대가 5억짜리 집을 팔고 12억을 빌려서 뭐 18억짜리를 어디로 뭐 서울에 어디로 입성을 했더라.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집에 대한 익스포저가 더 커지고 왜냐 국내 주가는 빠지니까. 근데 미국은 가장 큰 재산 목록이 금융 자산입니다. 제가 어떤 분을 얼마 전에 봤는데 미국에서 은퇴하신 교포인데 401k로 받은 것만 8억을 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부럽기도 하고. 근데 여전히 가계 자산 중에 2호 목록은 이제 주택이고 네. 미국 주택이 동부서부는 100만 불이 넘지만 미국 전역으로 치면 40만 달을 조금 넘어요. 네. 그래도 미국 사람들 기준으로는 상당히 높은 큰 가격이고 왜냐하면 미국은 원금 상환을 동시에 하니까 세금 내고 나면 원금과 이자를 모기지를 같이 갚는 게 상당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값이 특히 최근에 약간 강보합을 보이고 있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서 모기지 금리가 많이 내려갈 걸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그 모기지 금리는 별로 안 내려갔어요. 그래서 한 2, 3주 전까지 6.1%를 찍었다가 다시 최근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 집을 살려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실제 그 공급된 물량, 그러니까 이제 팔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없고 파는 사람들도 지금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내가 3, 4%에 빌렸는데 이 집을 팔고 큰 집으로 이사 가면 6.5%에 빌려야 되네. 그러니까 그쵸. 이제 공급 물량도 없고 대기 수요자들도 6% 중반대의 모기지 금리에 상당히 부담을 느껴서 여기 이제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가장 오른쪽에 이 파란 선으로 표시된 게 그 이번 9월 달에 연율로 이제 환산한 한 300만 대 정도의 기존 주택, 그러니까 새 주택이 아니라 기존 주택의 거래 그 매매 건수인데 상당히 조금 낮다. 그래갖고 지금 이제 주택 시장은 상당히 위축이 돼 있고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머스크도 제가 테슬라 얘기를 좀 드리겠지만 그 머스크도 어제 실적 발표에서 이 자동차,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오는 게 자동차를 팔 수 있는 그런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신차들이 많이 팔려야 되는데 금리가 내려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affordability. 그러니까 미국은 뭐 집을 살 때도 한 50% 이상 대출을 받아서 사고 자동차도 오토 파이낸싱을 받는데 아주 금리에 예민하니까 금리가 내려오는 게 실제 경기의 활성화, 특히 주택 구매나 자동차 구매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데 이게
그 경기가 좋다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여간 연준이 금리 인하를 빠르게 안 할 걸로 보이고 모기지 금리도 똑똑하게 그걸 반영해서 지금 내려오질 않으니까 하여간 시장이 조금 위축되는 모습. 그래서 미국의 지금 자동차들도 지금 팔리지가 않아서 재고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주택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좀 내구재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지지부진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굵직한 이슈들 세 가지 확인해봤고요. 오늘 기업 관련한 내용은 스타벅스, 디즈니 그리고 테슬라를 연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잠정 실적 발표를 미국이 이렇게 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국내는 우리 네. 이제 실적이 분기가 끝나면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제일 먼저 그렇죠. 발표하고 그만큼 관리 시스템이 뛰어나다는 네. 거죠. 그다음에 뭐 LG전자, 딴 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 워낙 실적을 빨리 발표를 하기 때문에 굳이 잠정 실적을 발표를 안 하는데 네. 스타벅스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전격적으로 preliminary result를 발표해서 깜짝 놀랐고 막상 뚜껑을 열었는데 너무 안 좋았어요.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취임하면서 그러니까 브라이언 니컬이라는 치폴레에서 온 CEO가 뭐 이 양반 취임하고 그 뉴스에 주가가 한 5% 올랐나요? 지금도 그 강세가 상당히 유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에 안 좋았던 건 털어내고 나랑 상관없다는 걸 딱 그 경계를 만들려고 이제 그러는 건데, 이 갑자기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니까 얼마나 이게 안 좋길래 그럴까?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주가가 확 빠졌다가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이후로도 지금 수요일날 목요일날 주가가 강보합을 보이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이분이 그 스타벅스의 본업 모토를 회복을 해야 된다. 하지만 주주들이 조금 불만이 있을지 몰라서 배당 조금 늘리는 그러니까 상당히 스마트한 전략을 써서 지금 뭐 월가는 계속 그 이분한테 이제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컨슈머 회사를 볼 때 제가 뭐 룰루레몬이나 다른 거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일 점포, 그러니까 그 점포가 운영된 지 1년이 넘은 그런 동일 점포의 그 매출 증가율을 보는데 SSS라는 약자를 쓰거든요. 네. Same Store Sales Growth. 이게 이제 그 점포가 있는 소비재 리테일 회사들의 실적을 볼 때 가장 그 중요한 척도인데 여기가 이 동일 점포 매출 증가율이 보통은 한 2, 3%, 3, 4%는 나와야 되는데 전사적으로 7% 감소를 했고 3분기에 중국은 마이너스 14%, 그다음에 미국은 마이너스 6%. 미국이 제일 크고 중국이 두 번째로 크죠. 그래서 상당히 여기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 게 이미 1분기, 2분기부터도 미국하고 중국이 마이너스 성장, 역성장으로 들어갔고 4분기 가이던스도 상당히 좋지를 않다. 그리고 회사가 우리 내년 가이던스도 지금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줄 수가 없다는 그런 경고를 했어요. 네. 그만큼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는 얘기인데 애널리스트들은 이 사람 브라이언 니컬을 믿겠다. 이제 그런 것이 되게 강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기업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동일 점포에서 계속 돈을 많이 벌면 동일 점포라는 것은 이미 운영이 되고 있고 직원들도 있고 그 고객들도 그 점포를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영어로는 organic growth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존의 그냥 점포에서 만드는 성장은 리스크가 적어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는데 이 기존 점포가 성장을 못하면 스타벅스 같이 중국에 엄청난 베팅을 해서 M&A를 해서 프랜차이즈를 갖고 오거나 아니면 그 신규 점포를 계속 내면서 그거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신규 점포가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그 직원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훨씬 돈이 많이 드는 건데 이 동일 점포 증가율이 되게 중요하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리스크는 있는 전략을 쓰는데 하여간 브라이언 니컬이란 분은 나는 점포와 우리 고객한테 돈을 쓰겠다. 그래서 직원들 업그레이드 하는데 대우도 더 잘해주고 하고 고객들이 그동안은 디지털 오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 앱으로 주문을 내고 픽업을 해서 네. 이게 스타벅스가 맨날 강조하는 게 바리스타랑 그 파트너라고 하죠. 그러니까 좀 농담도 하고 미국에서는 얘기를 많이 나눠요. 되게 뭐 How are you 하고 뭔지 그러는데 국내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다시 살리도록 우리 전파로 돌아오게 이제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특이한 게 공매도 비중이 꽤 높아졌어요.
그래서 공매도 비중이 2.5%에서 테슬라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대부분은 스타벅스의 성장 플랜을 믿지만 또 반대로 이게 그 실천하기가 쉽지 않겠다고 반대편에 베팅하는 공매도 세력도 있다는 걸.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상황 같아요, 되게. 네. 스타벅스 이번 최근에 이제 CEO의 교체 이후에 치폴레에서 있었던 CEO가 영입이 되면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주목을 했는데 보면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러니까 과거 고객들이 왜 스타벅스를 사랑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제 그것을 다시 서비스하겠다라는 건데 과연 이게 얼마나 빨리 실적에 반영이 될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지켜봐야겠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경험이고 호기심을 갖고 내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 국내 스타벅스만 유일하게 그 구독경제 서비스를 도입을 한다 그랬잖아요. 9,900원인가 내면 2시 이후에 뭐 커피도 할인해주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저희 동네에 있는 스타벅스를 갔는데 좀 물어봤어요. 주문하고선 요 광고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입하면 할인된다고 해서 제가 잘 되냐 많이 가입하냐 했더니 전혀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회사도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 그냥 실험 삼아서? 아직은 이제 실험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할 때 내가 투자한 회사의 제품 서비스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물어보고 잘 되냐 반응은 어떠냐 그런 걸 물어보는 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그렇죠. 투자가 이제 나의 그 몸으로 들어오는 그런 이제 체득화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알겠습니다. 자, 스타벅스 주주분들은 뭐 우리나라든 어디 해외든 스타벅스 가셔서 한 번씩 꼭 확인해보는 그런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디즈니 얘기입니다. 이번에도 여기도 CEO가 이제 교체가 되는 건데 골드만삭스에 있었던 분을 왜 모건 스탠리. 모건 스탠리에 있는 분을 왜 영입한 걸까요? 여기 이제 사진 보시면 좀 약간 포스가 있어 보이죠? 약간 좀 무섭네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뭐 월가의 은행하면 뭐 JP 모건, 골드만 하지만 진짜 지존으로 특히 주식 부분의 독보적인 1등은 모건 스탠리예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를 진짜 엄청난 회사로 한 15년 동안 키운 사람이 제임스 고먼이고 실제 호주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호주인이고 그래서 경영 능력을 되게 인정을 해줘서 이분을 그 디즈니가 이제 사회이사로 이미 영입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 그 이사회 의장, 그러니까 미국의 이사회 의장이라는 건 CEO 위에서 모든 거를 총괄하고 경영진을 감시하고 진짜 전략을 승인하고 그런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상당히 디즈니는 시총이 한 200조 회사지만 한 1000조 회사 테슬라만큼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컨텐츠 테마파크도 있고 그래서 이 뉴스가 되게 화제였고 특히 밥 아이거라는 상당히 그 기가 센 CEO가 다시 컴백을 해서 지금 다시 그 독주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동안은 그러니까 올드 스타일이니까 디즈니가 진짜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프레임워크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변화를 지금 그거에 대해 저항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방식이 맞다 그래서 이 그 제임스 고든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를 2026년 초가 되면 새로운 CEO가 후임이 발탁될 것이고 CEO의 승계 작업을 우리가 조만간 빨리 그 프로세스를 구축을 하겠다. 왜냐하면 CEO 승계 작업이라는 것은 한 1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후보자를 뽑고 면담을 하고 내부에서도 있지만 외부에서도 있고 되게 조심스러운 과정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세스가 시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5년치 그 디즈니 주가 차트를 여기 보였는데 주가가 되게 지지부진하죠. 그러니까 5년 주가가 이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5년 동안 27% 주가는 오히려 하락을 했고 결국 이것도 거버넌스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버넌스가 리더십이 해결이 안 되면 국내에도 삼성전자도 같은 문제지만 근데 그리고 행동주의자들도 세 군데나 붙었는데 이 밥 아이거 현재 CEO 그러니까 이분이 2015년에 그만뒀다가 아까 2015년에 원래 그만두기로 했다가 계속 자기의 계약을 갱신을 해서 2020년에 물러났다가 3년 후에 자기가 지명을 한 CEO를 다시
축출하고 자기가 컴백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결국 집을 가셔야지 디즈니가 잘 될 것 같은데 행동주의자들이 그런 노력을 하려고 그랬는데 잘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네. 디즈니가 되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넷플릭스와 격차는 더 벌어지는 쫓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간 앞으로 우리가 금년 하반기 내년에 디즈니의 신규 CEO의 그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 이름이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갖고 특히 이 부분이 넷플릭스와 상대적으로 경쟁을 하고 디즈니가 요즘 국내에서도 컨텐츠 많이 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흥행이 이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아요. 되게 로컬라이즈가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CEO 선임 과정을 호스 레이스 경마라고 합니다. 경주마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네네.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호스 레이스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디즈니, 스타벅스도 그렇고 디즈니도 그렇고 정말 쇄신이 필요한 그런 그렇죠. 기업들인데. 네. 근데 스타벅스는 진짜 그 1억 달러가 넘는 거액을 주고 진짜 거물을 뽑아왔고 진짜 아이코닉 브랜드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그 사람들이 턴어라운드 시키고 싶은 그 욕심이 경영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디즈니도 그 어떻게 보면 브랜드가 더 파워풀한데 네. 알겠습니다. 거물을 잘 영입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디즈니의 그 앞으로의 행보는 정말 좀 달라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디즈니 투자한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꽤 특히나 있으신 것 같아요. 아이들 계좌에 디즈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부디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테슬라 소식입니다. 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우리 또 발빠르게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를 통해서도 리뷰를 해주셨는데 그걸 좀 약간 축약한 버전으로 오늘 이야기를 제가 어제 해주시려고. 바빴습니다. 학교에서 시험 감독도 하고 지금 중간고사 시즌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우리 그 밸류업을 발표를 하는 회사들이 몇 개가 있어요. 논평도 쓰고 테슬라도 하느라고. 근데 일을 정말 많이 하시네요. 그 베런스에서 어제 밤에 그러니까 뭐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목요일 날 그 이런 기사를 냈어요. 네.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머스크는 그 미래를 파는 그러한 전문 경영인이다. 그래서 이제 좀 뭐 긍정적인 그 좋은 기사를 썼고, 그러니까 언론 따라 약간 논조가 틀려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데도 있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약간 기자의 고집인지 모르지만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하고,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간 3분기 실적은 엄청 파워풀했고 260달러를 찍었죠. 어제 22% 상승을 해서. 근데 두 가지가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깜짝 놀라는 실적, 특히 수익성이 좋았고 현금 흐름이 파워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경쟁이 많은데 계속 그러니까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금년에도 15조 원을 한다고 대부분 AI에 한다고 하는데 그러고선도 잉여현금 흐름이 생겨서 현금이 45조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현금이 계속 쌓이니까 다른 회사랑 격차가 더 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보통 주가가 이렇게 20%, 한 10% 이상 오를 때는 공매도 비중이 높아서 깜짝 실적이 나오면 이벤트가 발표가 되면 공매도한 사람들이 놀래서 환매수를 급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트레이더한테 가격 불문하고 사줘. 왜냐하면 내가 로스가 커질 수 있으니까. 근데 공매도 비중이 테슬라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3.5%였는데 이번 주 들어서 공매도 비중이 2%로 이미 공매도를 정리한 사람이 많았고, 그러면 어제 주가가 급등된 거는 오히려 내추럴 바잉, 그냥 순수하게 산 사람이 많지 않았나. 물론 네. 뭐 당연히 공매도 환매소 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와, 이게 공매도 환매소가 많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어떻게 22% 오르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좀 의아한 것도 어제 볼 수 있었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론 머스크, 그 한 임원이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면 계속 말을 끊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장래가 좀 직장 생활 잘 못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거기에 올라온 분들은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죠. 근데 네. 그만큼 머스크의 말을 끊는 이 20% 들고 있는 지배주주와 테슬라 경영하는 사람, 임원들이 토론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IR은 그렇지가 일방적이죠.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회장님, 지배주주도 나오고, 왜냐하면 경영을 본인이 주주들 앞에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리고 대표이사도 나오고 부문별 사업 그 담당 부사장이나 이런 사람도 나와서
그 정확한 얘기를 전달해주는 그렇죠. 이제 그래야지 주주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쓴다. 네. 이제 그런 거가 부러웠습니다. 예. 세 가지 특징 실적에 대한 내용들 정리를 해주셨는데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원래 영업이익률 한 7, 8% 시장이 예상을 했는데 네. 11%가 와, 나왔고 올라갔어요. 진짜 깜짝 놀라고 에비타 마진이 19%. 네. 그다음에 한 8조 원의 현금 흐름을 이 3분기에 창출을 해서 네. 설비 투자를 한 5조 원을 하고선도 3, 4조 원의 현금이 더 쌓이는. 네. 그러니까 이제 대단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강조한 게 타사와의 격차가 지금 더 벌어지고 있다. 그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그 원가 경쟁력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차값을 계속 낮췄잖아요. 근데 지금 평균 제조 원가가 35,000달러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판매 가격은 43,000달러. 그러니까 이제 매출 총이익률이 한 20%쯤 되는 거죠. 근데 다른 OEM들은 그게 GM이건 토요타건 복스와겐이건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연기 내지 취소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한 15조 원의 설비 투자를 하고 신규 모델을 계속 내고 그다음에 신규 모델 우리가 기다리는 모델 2가 내년 상반기에 생산 출시된다는 걸 다시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말이니까 잘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AI 컴퓨터 트레이닝에 우리가 75% 능력이 더 배가가 됐다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자신감으로 나타나고 제가 8월 달 미국 다녀오고 나서 슈퍼바이즈 풀 셀프 드라이빙 타고 깜짝 놀랐다고 했잖아요. 진짜 여기서 방송 끝나고 저희가 강릉 가는 걸 찍으면 아무런 개입 안 하고 팔짱 끼고 차가 다 찾아서 좌회전 우회전 속도 조절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주주들이 좀 더 인정을 해주는 부분. 근데 약간 또 과장된 면도 있어요. 그래서 공유 차량 서비스가 이제 내년부터 샌프란시스코랑 텍사스에서 시작될 건데 2026년이 되면 사이버캡이 한 200만 대 생산하게 되는데 그거는 좀 과장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상당히 어제는 실적 얘기는 거의 안 했어요. 근데 숫자 보면 아니까. 그래서 한 90% 이상을 이 그 자신감 있는 그런 그 질적인 커멘트를 해서 시장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전기차나 배터리 얘기를 할 때 중국은 다른 시장이니까 중국 제외하고 우리가 1등이야. LG 에너지 솔루션이 맨날 그런 얘기 하죠.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배터리 시장이 여전히 커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커가고 있는데 전 세계 자동차 판매 대수의 12%가 전기차인데 그중에 7%가 중국이고 중국이 이미 나머지 시장보다 더 커요. 그쵸. 나머지 시장은 5%밖에 안 돼요. 근데 반이 넘는 커가는 시장을 빼고 나머지 그에서 우리가 1등을 한다. 뭐 거기서 우리가 뭐 한 5등에서 4등으로 올라왔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되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대단히 그 잘못된 어드바이스를 해서 우리 그 3% 우리 청취자분들은 그런 생각을 항상 하면 좋겠다. 균형 잡힌 제대로 된 입체감 있게 생각을 하자. 자, 저희가 오늘 이제 테슬라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아쉽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또 우리 이남우의 좋은 주식 연구소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풀로 테슬라의 실적을 정말 면밀하게 분석한 영상이 있거든요. 오늘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테슬라 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컨콜에서 밝혔던 그 내용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남우의 좋은 주식 연구소 유튜브 검색하셔서 꼭 그 컨텐츠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